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한도전 펜 10년차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주영입니다. 유도를 좋아하시는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 유치원 졸업과 동시에 이제 TV 시청을 했고, 그때 제가 처음 본 게 이제 그 유재석 씨의 저쪽 아래 본방이란 본방은 다 보고 제 방도 다 보고. 그 역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무한도전은 김태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자, 시작부터 이 중간까지의 기간을 이제 무무한도전, 이 시기에는 정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도전과는 사뭇 다른 프로그램이었어요. 완전히 어떤 몸으로 때우는, 말하자면 이제 버스와 달리기 대결, 뭐 이런 소와 줄다리기 하기,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멤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처음 원년 멤버가 유, 돈, 노, 이렇게 3명입니다. 유재석, 정영돈, 노홍철, 이 3명이 주축이 돼서 다른 이제 객원 멤버들이 계속 돌아가는 시기였고요. 이 중간쯤에 박명수가 투입이 되고 개편이 됩니다. 이제 토크쇼 전문 스튜디오 예능으로 이제 무한도전의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태호 PD가 등장을 해서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만드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때 하하 씨가 투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김태호 PD가 이제 미드 영드의 되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드 특집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영화를 모방을 한 거고. 저 좋아요. 이제. 저 진짜 좋아합니다. 제 최애 편. 그리고 세븐, 그 미국 소설을 이제 모티브로 했고, 그 도전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 관계성이 더 돈독해지다가 이제 큰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자, 후발 멤버였던 기를 시작으로 그 무한도전의 가장 주축이었던 용철이 이때 기점으로 퇴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말하자면 이렇게 보여줬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 계기였죠. 그 문화적인 내적 동력을 상실한 채로 이제 종영이 됐다. 이것이 이제 무한도전의 대략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딱! 네. 그거죠. 짝꿍편. 네, 맞아요. 맞죠? 이게 정말 진짜 재밌어요. 환승연애급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점점 이제 처음에는 짝꿍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짝이 돼요. 진짜요? 네, 약간 이제 혹자의 평에 따르면 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년 아시안 게이 남성들의 예능. 수많은 모독받을 공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를.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오히려 좋아요. 제가 몰랐던 걸 새로 알 수 있는. 그러면 상위 몇 프로라 생각하세요? 상위 한 7% 정도는 되지 않나. 네. 얼마나 이제 무도를 좋아하시는지 수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이행시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정준아. 역시 짝꿍편. 10점이요. 0짜리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 둘, 셋.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맞았어. 이게 그 자서지 집필 과정이었죠. 이게 A4 용지 하나에 다 담기는 자서지를 쓰는 건데, 이때 이제 박명수 옹이 이제 간염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던 사경을 헤매시던 때고.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이제 세일러복 입고 있는 게 그 소녀시대 따라 모여요. 소원을 말해봐. 이 특집 이름이 소원을 말해봐.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동생들은 자기 옆에서 놀아달라고, 잘 안 아끼는 동생들은 이제 70대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저은 식혜와 장어를 갖고 와라. 그런 미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하기 싫어. 정답. 무한 상사 이 팀 전체가
이 어떤 실적 부진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 옆 창고로 이제 강등당했던 사무실에 이제 강제 이전당했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박명수 씨가 이제 대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귀찮아가지고 에휴 하기 싫어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빵 터졌던 부분이죠. 하나, 둘, 셋. 어, 어? 야야야 이거 이 유명한 장면. 사브레? 정답. 이게 이제 이것만 아니라 이 직후로 이제 본인이 멋쩍어서 다른 분들에게 두 분은 연인이세요? 했다가 이제 생판 남이라고 해서 그냥 급하게 내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완전 유명한 장면이죠. 버스 분위기 완전히 박살내고 내리는 도망가는 유재석. 3, 2, 1. 점오. 아, 저 진짜 좋아하는 특집이에요. 진짜. 박명수 씨의 드립력이 가장 물올랐을 때고 멤버들 케미도 그렇고 어떤 상황 자체가 그냥 웃겨요. 그 기일 씨가 노상 방뇨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웃기고 뭐야 그 어떤 흐름 자체가 공기 자체가 웃겼던 편입니다. 사실 무도 덕후이시기도 하지만 네. 또 연애의 박수. 연박이죠, 제가. 멤버들 그 특징으로 보는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웃기고 되게 뭐 스스로 희화하고 이러지만 그런 관계적인 면모에서는 좀 더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이게 안정형 불행. 그 다음에 이제 순정, 능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면 이제 박명수 씨는 의외로 여기에 위치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특히 이제 본인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호하려고 챙기려고 하는 분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그 멤버들이 막 농담으로 키스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안정형이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농담 소재로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게 어떤 스킨십이나 그런 연애 관계 그 부분들을 이제 소비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안정된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애를 할 때였죠. 근데 비슷하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분은 이제 되게 발끈하고 뭔가 좀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에 대한 방어였지 상대에 대한 보호의 방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박명수 씨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유재석 씨는 캐릭터 자체가 뭔가 좀 능글맞고 날라리의 느낌이 좀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번듯한데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능글맞 약간 이제 하와이 특집에서는 이제 별명이 하나 생겼죠. 유음탕이라고. 약간 근데 능글맞게 안정적인 이제 부분이 아닌가. 이분이 이제 그 여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되게 뭔가 좀 설렜다고 평가를 받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특집에서 서로 이제 와이프들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뭔가 좀 이제 도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유재석 씨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관계인데도 뭔가 좀 더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홍철 씨는 좀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워낙에 이제 독특하니까 공개 연애를 했을 때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소재가 됐던 그런 건데 하하 씨가 공익 소집 해제를 받고 복귀하는 예능의 신 특집에서는 이제 헤어진 상태로 나와요.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제 하하야 힘내라는 캐치프라이스의 특집이었는데 모든 이 등장인물들이 다 홍철아 힘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명대사를 남기죠.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일과 사랑과 일. 그 명장면, 명대사가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 상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깊게 가시는 분 같고 그런 본인이 보여주는 어떤 가볍고 되게 뭔가 좀 천진난만한 이미지랑 다르게 대단히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분에게
이분 개인 유튜브 가서 댓글 남겼을 때도 하트도 눌러주셨고, 홍철이 형 화이팅 하니까 이제 하트 이렇게 눌러주시고. 형님,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존경하고 정영돈 씨. 도둑의 대명사로 이제 무한도전 안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그 다음에 이제 막 부각되는 거는 쌍둥이 아빠로서의 이미지가 되게 부각이 돼요. 무한상사 안에서도 이제 자기가 쌍둥이 아빠니까 뭔가 좀 사회적인 책임감을 더 가진다 하면서 캐릭터성이 더 이제 배가가 됩니다. 보이는 어떤 둥글둥글한 선한 이미지랑 다르게 조금 더 능글맞고 마초적인 분인데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형으로 나아갔다. 네. 이렇게 지향형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준하 씨인데 워낙에 이제 유명했죠. 근 4년간의 이제 장모 거세게 반데라스 이미지로 결혼을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최초의 그런 캐릭터였어요. 장모를 예능에서 언급하는 것도 최초인데 그를 5년에 걸쳐서 이제 설득해 나가는 그 서사가 대단한 거죠. 이분은 이제 순정파, 근데 약간 이제 불안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멤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삐져요. 예컨대 이제 무한도전 200회 특집에서 무한도전이 만약 2000회를 우주 스튜디오에서 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 가상의 특집을 하는데 이 특집에서 이제 이분은 40년째 장가를 못 가는 캐릭터로 나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장모님이 그때까지 반대하시고 2042년이 됐는데도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삐져가지고 막 물어요. 너네 진짜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건데 정말 안 되길 바랬던 거냐? 이러면서 삐집니다. 잘 삐지세요. 네. 근데 속정은 되게 깊고 순정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안정형으로 나아가지만 이 무한도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 네,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네. 은사님 생각하시는 최고의 배우작감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하하는 안 왔어. 맞아. 그래서 지금 나오려고 했어요. 아. 하하예요. 하하.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하하. 이게 정말 제가 남자니까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애가 넘치는데 자기애가 건강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기애를 풀어나가요. 홋카이도 특집에서 외모 투표를 할 때 모든 멤버가 이제 자기한테 1등을 주는데 박명수 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때 귀여운 느낌에다 약간 섹시하기까지 교포 느낌이 나는 그런 미남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그 무도 내 결혼 사례로 이제 백년해로 하고 계시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지만 다정해요. 이 다정함이 만들어진 다정함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이제 습득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함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좀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균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선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배가시키는 그런 사람. 이제 이렇게 캐릭터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좀 상황으로 이제 양자택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연애 중 싸움이 났을 때 당신은 A. 일단 시간 갖고 혼자 정리한다. B. 바로 얘기해서 풀고 싶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B입니다. B고 네. 근데 무한도전과 좀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A였던 멤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하하 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하하 씨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별 씨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제 왜 싸웠냐 물어보니까 되게 별거 없는 이유로 싸우신 거예요.
자녀가 누굴 더 선호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성숙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이 당시에 뭔가 바로 이걸 푸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해서 촬영 갈 때까지 서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카메라 돌고 나서 이제 이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천천히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빨리 어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배운 게 그때 그 장면이에요. B는 누군가? 정준하 씨, 네, 정준하 씨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관계 불안형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잘 삐지고 그만큼 더 빨리 뭔가 좀 해소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부싸움 관련해서는 잘 안 나와요. 정준하 씨가 워낙 잘하시고 하니까. 근데 뭔가 싸움이 났을 때 막 뭔가 좀 삐지면 빨리 상대가 풀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멤버들이 먼저 다가와서 아, 형 왜 그래?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B는 이제 정준하 씨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썸 타는 단계에서 당신은 A. 먼저 치고 들어간다. B. 신호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박명수 씨가 되게 생각보다 저돌적인 분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묘사되는 거 보면 그 무한도전 TV 특집이 있어요. 무한도전이 그냥 자기들로만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그 2009년 추석 특집으로. 그때 이제 무릎팍도사를 패러디했는데 그때 박명수 씨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해봤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이민까지 고려를 했을 정도로 되게 저돌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확신을 가진 관계와 상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B는 역시 정준하 씨가 아닌가. 본의 아니게 B가 대신 되게 만성형. 네. 근데 본인은 뭔가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담을 주지 않고 좀 기다릴 줄 알았던 분이 또 정준하 씨고 상대를 좀 어떤 부분에서 배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계속 어필을 많이 하시고 좀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헤어지고 나서 나는 A. 미련이 남아도 연락을 안 한다. B. 감정이 남아있으면 한 번은 붙잡는다. 저는 한 번이 뭡니까? 한 10번, 100번은 붙잡아요, 진짜.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시점에서 항상 다 해보고 미련 없이 안 되면 이제 다 털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무도에서 이제 박명수 씨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일시적으로 헤어지셨을 때 이제 그 무한도전 가을 소풍 특집에서 이제 그게 딱 보여줬는데 시를 하나 씁니다. 그 헤어진 전 여친, 현 아내분에 대해서 나와 그대여 나와 결혼해줘 뭐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나와 함께해줘 이렇게 로맨틱하게 가다가 싫어? 싫다는 그대 백 돌려줘. 싫다는 그대 힐 돌려줘.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코믹하게 트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언급하고 계속 잡고 계속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노력해서 그분을 마음을 돌려놓고 이제 자신 옆에 곁에 남게 한 저돌적인 분이고 이제 멤버들로 보내 최고의 커플 조합과 최악의 커플 조합. 그 역시 최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사랑을 과시하는 하와수가 아닌가. 이 찌그러진 하트도 약간 그들의 관계성 같아요. 좀. 박명수는 되게 남에게 좀 까칠하고 상처를 잘 주는 고슴도치 스타일이고 그런 까칠함이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막 이걸 비집고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품어줄 수 있는 관계고 상호 간의 어떤 부족한 점 뭔가 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공감이 부족하다 하면 그걸 채워주고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조언해주고 이런 관계로서 아마
정말 이제 전생에는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맞는 유형이고, 그 최악의 조합은 두 개를 제가 뽑는데, 하나는 의외로 이제 이 유돈 관계. 근데 유명하지 않아요? 진짜? 자, 유돈노라는 조합으로 이제 세 명이서 약간 많이 묶이죠. 정형돈 씨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제 어떤 미친 존재감을 그렇게 많이 보여준 걸로 기억이 하지만 초반에는 되게 기가 눌렸어요. 이분에게 많이 눌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드립이나 아니면 어떤 개그 이런 것들이 검열되고. 왜냐면 이분은 이제 프로그램 전체를 조율하는 느낌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은 이제 못 웃기는 사람. 그런 게 해소되고 나서 이제 좀 케미가 생긴 건데, 정현돈 씨가 유재석 그늘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도 이분들이 함께 예능을 하는 거는 좀처럼 보기 힘들죠. 언급을 가끔은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조합이 되는 경우는 없고, 또 하나는요, 약간 최악까지는 아닌데 중마고우, 네, 중마고우라고 불리는 동갑내기 친구들, 이제 하하와 노홍철입니다. 원래도 되게 친한 친구지만 방송을 거듭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는 게 되게 부각이 돼요. 이게 가장 부각됐던 게 비긴 어게인 특집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안 맞아요. 음악, 뭐 여행지 취향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안 맞는다는 게 단지 이제 뭐 좀 친구로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결 자체가 달라져요. 이분들이 이제 수년을 가까이서 보내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이런 감정들이 무뎌졌다는 거죠. 왜냐면 본인의 개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시키니까, 업시켜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상충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바운더리가 너무 확고한 사람 두 명이서 한쪽이 그걸 깎아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죠. 되게 좀 현실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제 어렸을 때는 정말 친하지만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친구가 있을 거고, 기억 속에 희미해진 어떤 옛날의 연인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무도 진성 덕후로서 네. 한마디 해주시고, 또 연애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네. 같이 덕담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제 인생에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오늘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무한도전은 삶이다. 네, 또 지혜다. 없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많지만 그걸 넘어서 그 안에서도 배울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뭔가 좀 더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또 이렇게 제가 열관 것들을 다시 고려를 해보시고 생각을 한다면 더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익사이팅, 펀, 그러니까 정말 빅재미, 큰 웃음 넘치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항상 우리 무도빠 여러분, 무도 팬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어! 감사합니다.